까만 호랑이님, 쌤 기출 동무 보고 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역시 합격생님이 또 도와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합격생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거든. 기출 무한해독 하면서 요약서나 기본서 발췌독 한다는 게 그냥 내 문제 파악이 됐으니까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부족한 거 발췌독 한다는 소리예요.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까지. 여력이 되면 동형 모의고사 연습을 더 많이 한다. 맨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초고득점으로 합격하겠지. 근데 여력이 되면이에요. 시간이 나면. 아유 그냥 너무 깔끔하죠. 합격생들 까만호랑이님처럼 합격한 분들은 이 합격 방법 알려주세요. 깔끔해. 근데 요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모르지. 이런 거예요. 수험생은 아직 합격을 안 해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 근데 이게 합격생, 뭐 저도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합격생들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뻔히 이렇게 합격하는 것이다 보면서 수험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직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잖아요. 당연하지가 않고 계속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못 믿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눈 뜬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려줬을 때 못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합격생은 합격으로 증명했잖아요. 합격생은 합격으로 자신은 눈을 떴다. 이거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제 눈을 못 뜬 입장에서 뭐가 현명한 거예요? 합격생의 공통점 따라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왜? 눈 뜨고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보면서 알려주는 거니까. 공통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합격생들 합격 스토리 마무리 방법은 합격생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 공통점. 지금 이제 까만 호랑이님이 딱 정리해 줬잖아요.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 따라하는 겁니다. 기출 무한해독을 해야 시험 문제 파악을 하지. 또 시험 문제 파악이 됐는데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한 30회독 해야 파악하고 어떤 분들은 10회독이면 하고 어떤 분들은 3회독이면 다 해요. 1회독이면 다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회독 수 몇 번 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파악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런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뭔 덜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풀려면은 뭐를 공부해야 돼. 그런 게 시험 문제 파악이잖아요. 내가 합격하려면 뭘 공부해야 된다. 그게 파악이 될 때까지는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됐으면 기본서든 요약서든 뭐든 자유자재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거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여력이 되면 실전 연습, 모의고사 연습, 동형 모의고사 많이 할수록 좋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많이 할수록 좋지. 그런데 앞에 게 부실한데 갑자기 동형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앞에 게 돼 있는 분들이 여력이 되면 동형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하면 좋다. 김한선님, 섬님, 기본서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출 해독하세요. 기출 문제 파악이 되면 기본서 어떻게 보는지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보면 되잖아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데 본인이 아직 부족해. 기본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기본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기출 문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기출 해독 더 하면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는지 아는데 뒤에 붙인 것처럼 졸려서 그렇다. 졸려서 그렇다. 근데 졸리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못 보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다 보는 거지. 황현정님 초시생입니다. 기출해독 하다 보니 외워서 점수는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현지를 남에게 설명해주지 못할 만큼 개념이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 정도쯤 되면은 개념을 보충해도 되죠.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충하면 안 되고 그 시험장 가서 왜 정답이 3번인지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죠. 문제 풀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아니 시험 공부가 이해 정말 잘하고 남에게 설명 잘해주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못 풀어. 이런 사람이 붙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이해는 안 됐어. 하지만 시간 안에 정답을 빡빡빡 골라내. 누가 합격해요? 후자가 합격하는 거죠. 우리 객관식 시험은 워낙 단순하니까 이게 개념 이해랑 시간 내에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랑 개념 이해가 도움은 되죠. 하지만 정비례하지 않아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 이해에 집착하신 분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황현정님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문제 파악이 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개념을 좀 더 보충하면 더 빨리 또 더 다른 응용 문제도 또 다른 패턴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이제 개념을 보충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 잡으려고 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시험장 가서 내가 찍은 정답이 3번이야. 왜 3번인지 설명해야 정답으로 처리해 주는 거 아니죠? 정답이 3번이면 OMR 때 3번 똥라인 치면 정답입니다. 5점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 보충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님 고민도 마찬가지. 뭐 이해 없이 암기식으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 맞아? 다 논술 시험 공부하세요? 논술? 지금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거 맞죠? 갑자기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에 수능 치셨어요? 갑자기 논술 시험 공부라고 했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이 늘어났을까? 지난주에 수능 치고 어디 논술 시험 보러 가요? 객관식 시험 준비하는 거 맞죠?
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 잘해도 시간 내에 기계적으로 문제를 못 풀면 아무리 개념 이해를 잘해도 안 알아줘요. 시험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 내에. 시간도 엄청 짧아요. 오히려 개념이 부족해도 매번 똑같이 나오는 패턴은 기계적으로 팍팍팍 답을 골라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자,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행정학 기준으로는 한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시험장가서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거예요. 15문제는 워낙 정형화 된 패턴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오는 거예요. 내 기출문제에서 본 거랑 새로운 시험이랑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15문제 기계적으로 하고 한 5문제 정도만 고민하면서 푸는 거예요. 물론 과목별로 이런 비중은 다르겠지. 국어 비문학이다, 영어 독해다, 이런 것들은 뭐 기계적으로 풀기 어렵겠죠. 문제 유형 자체가. 하지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 내에. 아, 갑자기 오늘 논술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졌네요. 자, 객관식 시험 정답을 기계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걔네들을 먼저 기계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 자, 더 어려운 것도 나와요. 더 어려운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매번 정형화 된 패턴에서 기계적으로 못 푸는데 더 어려운 거 대비해서 못 옵니까?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시간 내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비님은 서술형 보시나요? 서술형은 쓰는 연습을 해야지. 시험이 서술형이면 그 실제로 쓰는 연습을 해야죠. 머리에만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깔끔하게. 역시 서술형도 이건 똑같잖아. 시간 내에 써야 돼. 시간 내에.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걸 시간 내에 종이에 써야 돼요. 쓰는 연습을 해야지. 머리에 넣는 연습은 알아서 하시고, 머리에 넣는 연습은 그 과목에 맞춰서 알아서 하시고, 그걸 꺼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객관식은 그게 필요 없지만 OMR 카드 색칠하는 연습은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OMR 카드 혹시 밀려 쓴다거나 뭐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도의 연습은 하지만 색칠 연습을 따로 하진 않잖아. 이 동그라미에다가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정답 처리가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색칠을 이쁘게 하는 연습할 필요 없는데 서술형은 쓰는 연습을 엄청 해야죠, 엄청. 그것도 시간 내에. 쓸데없는, 시간 내에 쓴다는 건 쓸데없는 거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행정고시 서술형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한 10페이지를 써요. 2시간 동안. 한 큰 문제로 3문제, 뭐 그 안에서 한 2-3문제로 분설되고, 그래서 한 문제에 뭐 30점, 40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시간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 2시간 동안 쓰잘데기 없는 걸 막 쓴다. 시간 내에 못 써요. 근데 물어보는 것을 딱 정확하게 시간 내에 쓸 수 있고 점수가 높게 나와요. 시험이 물어보는 걸 답해야지. 그래서 서술형 A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는 그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맞춰서. 객관식이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서술형 쓰는 연습을 도대체 왜 합니까? 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이해 못해도 괜찮고요. 기계적으로 팍팍팍팍팍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려면 적어도 매번 나오는 똑같은 패턴은 기출문제 달달달 해가지고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들도 좀 더 쌓아가는 거고요. 근데 서술형이다. 머리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꺼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알아도 시간 내에 못 써. 점수 안 줘요. 그리고 엉뚱한 거 써. 점수 안 줘요. 시간 내에 문제가 원하는 것만 딱 쓰고 와야 돼요. 시간 내에.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문제 물어보는 거에 딱딱딱 답을 해야죠. 이게 지금 대부분은 서술형이 아니지만 바비님만을 위해서 서술형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은 내가 시험장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도출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할 행위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거기에 맞춰서 허리, 거기에 맞춰서 처음 시작. 됐죠? 시험 공부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모든 것은 시험장에서 할 행위에 맞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뭐든 이게 시험이니까 지금 수험생들 중에 시험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예인님 진도별 기출 해독한 걸로 시행처로 시험 보듯 시험 풀 때는 속어법을 잘 걸러내면 잘 풀리는데 그럼 됐죠. 에이, OX로 보면 더 안 보일 때가 있지. 당연한 거죠. 맞아요. 왕수님이 정확하네. 문제로 볼 때는 문제 자체랑 다른 선지에도 힌트가 있어요. 맞아. 왕수님이 정확하네. 그래서 예은이님 고민할 게 없지. 속어법으로 잘 풀린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수님 진짜 정확하다. 문제로 볼 때는 문제 자체 힌트가 있고요. OX만 보면은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잖아요. 좀 더 어려워. OX가 좀 더 어려운 이유. 근데 우리 시험장 가서 뭐 보죠? OX 봐요? 시험장에서 뭐 봐요? OX 봐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장에서 할 행위 생각해 보시면 예은이님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시험장에서 해야 될 거는 예은이 님이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종 고민들 의외로 내가 시험장에서 뭘 해야 합격하느냐, 내가 풀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생각해 보면 의외로 고민 사항이 쉽게 풀려요. OX 잘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네. 나 시험장에서 OX 문제 푸는 시험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왕순이님은 잘할 것 같은데 정책학에서 좀 정체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학도 쉬워지는 거죠. 그 안세크님 합격하기 직전에 눈을 떠요. 눈 떴다 싶으면 이제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합격을 안 해본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깜깜하지. 그리고 더 불안하죠. 눈 감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안해. 합격생들, 또 제가 알려주는 건 뭐다, 그냥 합격생들의 공통점이다. 그냥 공통점. 합격생 마무리 방법은 합격생 10,000명 있으면 10,000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 제가 알려주는 거 그냥 공통점. 눈 뜨고 알려주는 거. 이렇게 가면 합격해. 눈 뜨고 알려주는 거. 본인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계속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은 눈을 더 빨리 뜹니다. 눈을 처음에 희미하게 뜨겠지.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딱 뜨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왔네요. 자, 오늘은 뭐 1시간 좀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따라하는 수험생이 됩시다. 세세한 거. 누구는 이렇게 뜨더라, 누구는 저렇게 뜨더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딱 합격생의 공통점을 잡아 놓으면 바탕으로 세세한 것은 본인에게 맞게, 실력에 맞게, 본인 성격에 맞게 정해가면 되는 거예요.